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휴먼 스토리. 이게 총 몇 평이라고요? 660평. 국밥집을 660평으로 차리는 매 100억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죠. 충분히 가능해요. 국밥집을 테이블 5개 놓고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품은 꿈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만한 순댓국으로 1등 브랜드가 되자. 지금 1등인가요? 곧 1등이 될 겁니다. 이건 뭐예요? 염도계나 염도가 적당한지 찍어 보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일에 미쳐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메뉴, 리뷰, 사진 이런 것들을 잘 세팅하라고 나와 있는데 의외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지 않나요? 아예 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적게는 30%, 많게는 100% 이상 여기 1등만 박혀도 매출 올라가죠. 빨리 지역 맛집을 잘 잡을 수 있는 지름길 줄 서서 먹는 맛집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진짜 내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연매출 100억, 월매출 8억짜리 국밥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 문 앞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똑똑하자마자 문 열려가지고. 네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한 번만 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당 대표 손세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출연했을 때 수백당이 몇 개였죠? 그때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1년 만에 오픈된 건 한 80개 정도 되겠습니다. 1년 만에 엄청 늘었네요. 네. 아, 원래 그리고 부산에 계셨었잖아요. 어떻게 또 서울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수도권에 매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국구 순댓국이 되려면 서울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주로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 엄청 좋아해요. 앉아. 수백당이 어떤 음식 파는 곳이죠? 기본적으로 순댓국 집인데 순댓국도 유명하지만 전골이 유명해요. 전골로 유명한 국밥집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뭐예요? 이 종합 비타민입니다. 저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비타민 맛있는데요? 맛있죠? 달콤하죠, 뭔가 그죠? 아니요, 무슨 여기는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수도권에도 이제 늘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에 15개 정도? 꽤 많이 늘렸네요. 네, 수도권에도. 지금 그러면 출근은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은 이제 송파구 석천동에 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걸어서 50분? 아,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네. 2시간 걸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50분 정도. 따로 운동할 시간 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10,000보 정도는 걸어보자 생각에. 그럼 갔다 올게. 그러면 지금 매장이 한 80개까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빨리 늘릴 수 있게 됐어요? 수백당을 드셔보시고 연락 오든지 아니면 점주님 소개 통해 가지고 매장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해병대 장교이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장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거예요? 부모님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공무원 이런 거보다는 도전적으로 해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장사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나가면 안 되니까 최소 비용으로 장사를 해본 거죠. 2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트럭 사가지고 푸드 트럭을 했어요. 부산에서. 그때 애 2명 있었고요. 그 가장이었죠, 가장. 간절한 마음에 시작을 했던 거네요. 네, 너무 하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노준상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맛을 내고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게 만들었죠? 독학으로 했어요, 독학. 5초 남았는데 뛰어가겠는데요? 뛰시죠. 예. 계속 먹어보고 또 만들어보고 또 먹어보고 그런 과정이 무한 반복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장사도 굳이 배우지 않고 혼자서 네. 독학으로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6개월 정도 부산에서 책만 읽었어요, 책만. 회사도 다니셨던 거예요? 회사를 한 5년 다녔습니다. 퇴사하고 어떻게 창업할까 고민을 하면서 도서관문 여는 시간부터 가는 시간 동안 관련된 책을 다 읽었어요. 다. 마케팅, 경영, 요리, 외식. 근데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아이디어들이. 장사하는데 책이 도움이 됐던 거예요? 네, 저는 특이하죠. 도서관에서 기초를 닦은 거죠. 그럼 맛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국밥집 하려고 회사 다니면서 맛집을 한 96군데 정도 다니면서 먹고 사진 찍고 글 네. 쓰고 블로그를 했어요. 블로그. 이 집은 왜 손님이 많을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장사를 잘하는 비결은 글을 써야 돼. 매일매일. 사실 뭐 처음에는 쓸 게 네. 별로 없잖아요. 이게 계속 쓰다 보면은 사람 자체가 이제 이쪽으로 뭔가 이제 최적화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쪽으로 적응이 돼버리는 거구나. 네, 계속 먹으러 다니고 꼭 사진 찍어놓고 그 사진과 글과 함께 다시 계속 리뷰를 해보는 거죠. 저는 지금 또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장사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16년 됐나요? 16년.
꽤 오래 하셨네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진짜. 이제 사무실 가서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가자마자 책을 읽어요. 책을 딱 30분만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나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항상 믿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죠. 꿈이 어떤 거예요? 저는 부산 모라동에서 네. 첫 국밥집을 테이블 5개 놓고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품은 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하는 내 식당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되는 게 목표였고, 지금 이뤘나요? 네, 그럼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만한 순댓국으로 1등 브랜드가 되자. 지금 1등인가요? 곧 1등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국밥으로 성공을 하자. 줄 서서 먹는 국밥집을 미국에 꼭 만들어보자. 제가 잠시 미국에 살았었거든요. 2004년도 당시였는데 그때는 미국에 국밥집이 없었어요. 어느 날 국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국밥이 거의 미칠 정도로 그리워하다가 한국 나왔는데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 먹었어요. 뭔가 이제 전율 같은 게 흐르는 거예요. 아, 너무 이 맛있다. 음식이 보통 음식이 아니구나. 신이 네. 한국 사람을 준 선물 같은 음식이구나. 배고파서 맛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느낌은 이 음식을 만든 사람 진짜 천재 같아, 천재. 그 국밥집이 어디였어요? 부산이었어요? 부산에. 그 사장님한테 영상 편지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영상 편지요? 네. 사상의 부전돼지 국밥이라고 맛있는 국밥을 만드셔서 국밥에 대한 꿈을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느낌이 너무 강렬했고,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국밥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국밥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좋은 재료에 대해서 알면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육가공 공장하고 대형마트 정육 코너 그냥 5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돼지 소 분해하고 그 일을 거의 1년 8개월 했었고, 국밥집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다는 거네요. 준비를 나름 많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밥집 하려면 어디서 이제 가서 좀 배우고 기술 연수를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돌아서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직영점 몇 개인 거예요? 지금 2군데 있고요. 이번에 지금 경기도 이천에 직영점 하려고 부지를 확보해놨습니다. 직영점 2개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제가 직영점을 열어야 되겠더라고요. 서울에 와가지고 단일 매장으로 국밥집으로 연매출 100억을 해보자, 그런 각오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아, 그러면 수도권에서도 이 국밥집이 먹힌다 이걸 좀 알리기 위함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의 수백당이랑 오늘 수백당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매장에 나가서 점주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손님으로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는 이유는 옆에 고객들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고, 그런 거를 계속 쌓아놨다가 직영점 하면서 수준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아, 여기 롯데타워 근처네요. 저 롯데타워 보면은 이제 서울 맞구나,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순댓국에서 여기 우뚝 솟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서울로 좀 와보니까 어떤가요? 서울은 다 모여 있어가지고 일하기 굉장히 좋아요. 일 속도가 엄청 빨라요. 괜찮은 직원들도 엄청 많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사무실 갔다가 매장에 잠시 나갔다가 인천에 인테리어 공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여기 개수했다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대표님실이에요? 이게 모래시계 30분이에요. 30분만 딱 책을 읽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책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쁘잖아요. 딱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책을 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지금 어떤 미팅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마케팅 아카데미를 만들려고, 마케팅이 직접 해야 되는 게 있고 업체에 맡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해드리려고 네이버 그런가요? 플레이스, 블로그, 메타 광고, 배달 그런 네. 것들을 가맹 점주님들한테 다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줌으로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교육이 들어가려고. 돈을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것만 딱 해줘도 매출이 30%에서 많게는 100% 올라가거든요. 저는 계속 광고비 쓰라 말씀을 드렸는데 안 쓰시니까 그게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효과는 확실한데. 효과는 확실하죠. 근데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는 대한명인협회에서 제가 수제순대의 명인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마케팅 대표님이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거상스쿨 대표고요. 이커머스부터 소상공인 마케팅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인스타, 예전에는 뭐 페이스북, 요즘엔 뭐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것까지 이제 다 하고 있고, 식당 같은 경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 플레이스까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어떻게 검색했을 때 상단에 나올 수 있는지 노출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지역을 기반으로 하니까 맛집 같은 걸 마시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플레이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세팅이 잘 돼 있으세요. 메뉴, 리뷰, 사진
이런 것들을 잘 세팅하라고 나와 있는데 의외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에서 세팅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이버는 저 공간을 사업자들이 홍보의 공간을 쓰라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디테일하게 딱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지 않나요? 아예 안 보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여기만 제대로 세팅돼도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매출에 연관이 되는 거네요. 무조건 연관돼요. 적게는 30%, 많게는 100% 이상 여기 1등만 박혀도 매출 올라가죠.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 원이다. 30% 오르면은 300만 원이 올라가는 거고 100%면 1,000만 원이 더 올라가는 거네요. 근데 밖에 있으면은 갑자기 손님이 오늘 왜 이렇게 바쁘지? 그런 거예요 이게. 어. 하고 맞춰쳤을 때 광고라고 적어놨잖아요. 네이버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마진 없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라고 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신 대표님들께서 처음에 오픈하면은 홍보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노출시키라고 나와 있는 광고입니다. 그럼 메뉴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광고. 이게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뭐 클릭당 받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거 클릭하면 돈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아무리 클릭해도 월 30만 넘어가지 않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 세팅이 된 광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 플레이스 블로그. 블로그는 어떤 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려면 글을 매일 써야 된다. 사장이 우리 동네에 슈퍼집을 차렸는데 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이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 집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지역에서. 왜 이렇게 글을 강조하시냐면은 사장님들의 창업 스토리라든지 어떤 철학, 우리 매장이 어떻게 변했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꾸준히 적어주다 보면은 오시는 분한테 저 사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친절하다. 이런 상호작용을 하기에 블로그 굉장히 좋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는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식당의 어떤 주력 메뉴라든지 그 내부의 즐거운 분위기라든지 또 건물 외관이 예쁘면 외관 이런 것들을 적절히 노출시키는 거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죠. 요즘에는 쇼폼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즐거운 분위기 같은 거 계속 올리다 보면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가게 분위기나 음식이나 사진들을 무조건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인스타에다가. 그리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줄 서서 먹는 맛집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맛이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비주얼, 세 번째는 마케팅. 이게 곱하기 곱하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케팅의 비용을 빵원을 쓰는 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맛이 아무리 100% 만렙이고 비주얼도 만점인데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이거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마케팅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마찬가지죠. 의외로 또 여기에 세팅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대표도 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미국식으로 해서요. 이거 이제 미팅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갑시다.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인가의 매장 가맹점들. 네. 지금 어디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인근에 200m 앞에 또- 결빙 위험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차가 말을 잘 안 듣네요 오늘. 그 목소리 크네요. 목소리가. 수백당 삼성점에 갑니다. 거기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나요? 매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 1억 5천 전후. 지금 그러면 삼성점은 말 안 하고 조용히 가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말 안 하고 가는데 오늘은 이야기를 얘기해놨어요? 네. 고객 입장에서 저희 본사에서 구현한 음식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주변에 손님들 하는 이야기도 귀담아 듣습니다. 고객들의 소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계속 더 좋은 수백당을 만들려고. 지금 단일 매장으로 매장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연매출도 이제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전략이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불황일수록 가성비가 좋은 식당들은 번창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수백당 음식도 훌륭하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손님들 느낄 때 푸짐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네, 다 왔습니다. 그냥 강남 한복판에 있네요. 삼성동. 네, 맞습니다. 강남에는 이 지점이 유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강남에 현재 이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식사는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돌아다니면서 몰래 와가지고 조용히 먹고 갑니다. 다 나온 거예요? 네, 다 나왔어요. 전골 세트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전골이랑 마늘수육이랑 순대. 순대 불이 나네요. 순대 따뜻하게 선도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순대국밥. 이게 국밥이에요? 네, 이거는 얼큰 고기국수. 얼큰 고기국수. 이게 지금 전골 세트인 거네요? 네, 전골 세트. 이건 뭐예요? 염도계가 염도는 적당한지 찍어보거든요. 담아보면은 염도가 나와요. 염도를 다 체크해서 이제 드시는 거예요? 계속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매장마다 염도가 다 달라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음식이 기본적인 메뉴로 있잖아요. 그대로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입맛은 컨셉마다 틀리니까. 이건 뭐예요? 카메라인데 카메라 화각이 35mm예요. 사람 눈과 가장 유사한. 매장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비주얼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아, 이거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네. 보면 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걸 개선을 할 거거든요. 아. 직원분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염도는 맞는 건가요? 네, 고기국수는 한 1.7 나오고요. 높은 편이죠, 국수라서. 온도는 손님상에 왔을 때 한 70도 딱 좋거든요. 저기서 나올 때는 100도에서 구우면은 90도 떨어지고 오는 사이에 70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체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전골 지금 요 3개 세트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1인분에 22,000원입니다. 지금 이건 몇 인분인가요? 2인분. 그릇도 좀 특이하네요. 전부 다 저희는 주문 제작. 수백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릇, 뚝배기, 이거 다 주문 제작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마케팅 하기 전에 중요한 것들이 맛과 이런 비주얼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것들이네요. 이게 다 브랜딩이고 수백당만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잠깐 10분 사이에 금방 차네요, 손님. 네, 맞습니다. 좀 있으면 웨이팅 걸립니다. 국밥인데 면이 들어간. 맛이 좀 어떤가요? 무조건 맛있습니다. 근데 이 국밥이 신기한 게 항상 먹어도 안 질려요. 매일 먹어도 맛있고. 지금 보면 거의 일에 미쳐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마늘 수육인데요. 이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쌈 한대 깔고 마늘이 들어서 깨소리 붙이고요. 올리고 무갈랭이. 이게 먹는 방법이에요? 네. 이게 순대 이름이 어떤 순대인가요? 지금 이름은 네. 수백당 순대입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개발했고요. 특징이 돼지 피를 빼고 고기 함량을 많이 올리는 거죠. 이렇게 좀 잘 되는 모습 보면 좀 어떠세요? 저희 뿌듯하죠. 공사 관계자고 이런 기분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앞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웨이팅 하시는 거예요? 네, 웨이팅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천으로 공사 현장인데 지금 넘어가려고요. 이천에 지금 공사하시는 곳은 언제쯤 오픈하는가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1, 2월 안에 바로 영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바로 시작이네요. 네, 잠깐만 이거 좀 빼고 가겠습니다. 이게 고난의 도라서. 박아야 조회수 100만 아닙니까? 가면 어떤 거 위주로 좀 보시는 거예요? 간판 떼는 거를 맡겨놨거든요. 제대로 이제 작업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현장을 자꾸 봐야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이제 영업을 할 것인지. 2월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공간이 너무 커서 생각이 많습니다. 수도권에 왔으니 순댓국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수백당 순댓국 뭔가 집중할 수 전골. 있게. 네, 맞아요. 라인을 좀 단순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시네요. 국밥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창업하시려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려는 분들한테 다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님만의. 제가 돌이켜보면은 저는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았어요. 노점상부터 했고 부산 변두리 주택가 상품을 5개 탭을 놓고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항상 3가지를 항상 했었어요. 이제 운동하는 거, 책 읽기, 그다음에 글을 쓴 거, 국밥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그때도 하고 있고 지금도 빠짐없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업종을 자꾸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깃집 했다가 횟집 했다가 치킨집 했다가. 근데 저는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한 가지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식당이라는 거는 오래 한 사람이 깡패예요, 깡패. 아이템을 정했다면은 이것저것 바꾸지 말고 계속 10년 이상 꾸준히 해보시라.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 온 거예요? 네, 다 왔습니다. 바로 저 왼쪽에 보이는 저 자리. 지금 요 닭갈비집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주차면만 30개고 차는 한 40대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총 몇 평이라고요? 660평. 국밥집을 660평으로 차리고 1층이 260평, 2층이 120평. 100억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죠.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너무 없지 않나요? 그래도 이게 차대기 좋은 자리라서. 찾아올 수 있게끔. 네, 상권이 괜찮아요. 경기 남부 지역 김포부터 이제 이천까지 매물을 한 120개 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라고 정한 자리죠. 지금 여기서 이제 1년간 한 달에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나올 자리네요.
지금 이제 간판 작업 중인가요? 근데 간판 외부 부착모를 철거하고 있고요. 여기 전면을 예쁘게 만들려고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 그러면 진짜 이런 큰 거를 하고 싶어서 자리를 계속 봤던 거예요? 맞습니다. 국밥 인생에서 기념비적인 식당을 만들고 싶었어요. 진짜. 모든 다 쏟아부어가지고. 근데 서울도 있는데 왜 이천이었어요? 서울은 일단 너무 비싸요. 상권의 영역이 좁아요. 서울은 다 모여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구를 넘어서 먹으러 잘 안 다녀요. 차가 워낙 막히니까. 이 지역은 밥 먹으러 반경 10km, 20km까지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천 주변에 광주, 그다음에 여주 다 같은 상권이고요. 상권의 범위가 엄청 넓죠. 많은 매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연매출 100억 하는 모습을 다음에 꼭 한번 보여주겠다는 다짐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제가 부산에서 테이블 5개로 국밥집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인테리어도 직접 다 하고 제 마음속 깊이 큰 땅을 사가지고 국밥집을 멋지게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거 꿈을 이뤘고 정말 660평짜리 국밥집을 이 자리를 찾았는데 여기서 진짜 내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연매출 100억, 월매출 8억짜리 국밥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만들면 제가 한 번 더 촬영하러 오겠습니다. 진짜 증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증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넓네요. 수백 단을 몇 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인가요? 저희는 딱 정해놨습니다. 전국에 400개까지만 하고 길게 오랫동안 가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분명히 작년에 촬영할 때는 20개도 안 된 프랜차이즈였는데 판단력과 결단력이 상당히 빠르시네요. 근데 그렇게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방법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사람들이 광고를 다 뺀 거예요. 광고를. 지역 확진이 생기니까 거리에 아무도 안 들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건 기회다 생각을 하고 광고비를 2배로 더블해서 베팅을 한 거죠. 1000만 원을 하셨던 거예요? 한 달에? 네. 근데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 외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3번, 4번 갈 거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거든요. 네이버를 쳐도 수백 단만 넣어오고 일산을 쳐도 수백 단 넣어오고 다른 사람들 다 뺄 때 2배를 넣었던 네, 거예요? 2배 넣은 거죠. 그때도 저희는 코로나 때 주워서 먹고 월매출 2억을 받았던 거예요. 또 제가 배달을 원래 안 했었거든요. 맛집들은 배달을 안 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배달을 하게 된 거죠. 김해의 인구 한 25만 되는 지역인데 배민깃발을 30개 뽑은 거예요. 7만 7천 원 했었는데 300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배달 매출이 8천만 원 전후로 3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네. 어... 저는 무조건 1등 한다는 그 각오로 다 때려 박은 거죠. 그래서 뭐든지 장사를 한다면은 완전히 이제 이걸 올인하는 두 발 다 담그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은 따라온다. 투자 없는 보상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2층도 있는 거예요? 2층은 프랜차이즈 교육장이랑 사무실 와... 2층도 엄청 넓은데요? 엄청 넓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촬영해 보셨잖아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항상 이 영상 찍는 게 어색하네요. 저번에 찍을 때보다 너무 발전된 모습 보여줘서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이 이천 직영점이 열리고 나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또 촬영을 하게 된다면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스토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테이블 5개 식당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기업화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우물을 파신다면 꼭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저도 사실 되게 앞날이 깜깜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도 있었거든요. 포기를 할까?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어쨌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본인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고 매일 그 일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계속 버티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저처럼요. 힘내십시오. 휴먼스토리 화이팅!